그림이 나왔는데 보면은 위쪽에 있는 데이터가 그 증강을 적용 안 했을 때의 데이터이고요. 밑에 부분이 증강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 약간 이렇게 회전도 돼 있고 좀 잘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 데이터는 사실 이렇게 정방향으로 잘 되어 있는 데이터보다는 밑에와 같은 데이터가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강기법을 써서 좀 모델을 최적화하고 좀 제너럴라이즈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증강도 어떻게 되는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학습 스케줄러 변경도 좀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학습률은 그 이론에서 배웠죠. 가중치를 업데이트할 때 얼마나 크게 변경할지를 결정하는데 저희가 위에서는 지금 학습률을 다 고정시킨 채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통 고정시키지 않고 학습률을 매번 에포크마다 다르게 주게 되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거를 바로 학습률 스케줄러, 러닝레이트 스케줄러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스케줄러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여기에 써 있는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커스텀도 많고. 그런데 보통은 그냥 여기 중에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거 스케줄러 자체는 또 저희가 직접 이렇게 짜는 게 아니라 토치의 이 스케줄러 아래 여러 가지 스케줄러를 사용하게끔 이미 만들어 뒀고요. 제가 이미 그 코드로 작성을 해놨고 각각의 학습 스케줄러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도 좀 볼 수 있게 코드를 작성해 놨으니까 이거를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표가 나오는데 100번 에포크라고 기준을 했을 때 이 에포크별로 학습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입니다. 그 이론에 설명드렸듯이 보통은 처음에는 학습률을 좀 크게 하다가 점점 학습이 진행될수록 학습률을 좀 줄여간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약간 고전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보면 스텝 LR 일정 단위로 이렇게 학습률을 줄여가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왼쪽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그 비슷한 이유가 스텝 러닝 레이트랑 다른 점은 줄여가긴 하는데 그 줄여가는 거를 매번 줄여가는 게 아니라 로스를 항상 확인하면서 로스가 만약에 좀 이전 학습보다 뭔가 안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면 그때서야 러닝 레이트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엑스포넨셜까지는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꼴을 보이고 최근에 또 제한된 러닝레이트는 이 코사인 어닐링이랑 또 원 리스타트 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걸 보시면 특이한 게 줄여가다가 다시 학습률을 올려버려요. 그런데 이게 또 효과적이라는 그 여러 가지 논문이 나와서 이걸 또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학습률이 완만히 줄어들다가 다시 높임으로써 이전에 가지 못했던 어떤 경로들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 마지막처럼 아예 줄였다가 올렸다를 반복하게 하는 스케줄러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좀 여러 가지 또 테스트 해보고 데이터마다 어떤 게 좋을지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실제로. 네. 근데 추천드리는 거는 이 익스포넨셜이나 코사인 어닐링, 이
아래 세 개가 좀 최근에 제시된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쓰는 것도 좀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모델 성능 향상까지 다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런 거를 다 좀 추가된 어떤 코드를 구축을 해볼 건데요. 마지막으로 했던 이 라이트닝 모델 챕터 4에 있는 이 코드를 불러와서 복사를 해서 구축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세 개 중에 뭐만 수정하면 될까요? 일단 전이 학습은 모델의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딱히 수정할 건 없지만 아까 해봤을 때 결과가 그 확률로 나오지 않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포워드를 했을 때 그 x가 f. 소프트맥스가 없었기 때문에 소프트맥스를 추가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번에는 그 레슨넷을 쓸 거기 때문에 분류기를 그래서 이거를 추가해 주고요. 그러면은 전이학습 코드는 끝났어요. 두 번째로 데이터 증강은 이미 데이터 증강 파트에서 끝이 나는 사안이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변경할 필요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학습 스케줄러 변경을 해주면 되는데 학습 스케줄러는 지금 없어요, 여기에. 그럼 학습 스케줄러는 어디서 관리해주면 되냐? 여기 configure optimizers 함수 내에서 관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옵티마이저만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스케줄러를 추가해 줄게요. 스케줄러를 추가해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저희가 여기 있는 그 스케줄러 사용하는 그 코드를 불러오고 여기서 뭐 이제 마음에 드는 걸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기초니까 그냥 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쓸게요. 그래서 아니다, 이 밑에 있는 것 중에 그래도 최신 거 코사인 어닐링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파라미터가 뭔지가 또 써야 되죠. 근데 첫 번째 파라미터에는 그 학습 파라미터가 들어갑니다. 죄송해요. 잘못 얘기했네. 첫 번째는 옵티마이저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네. 왜냐하면 이 옵티마이저에서 학습 파라미터를 이 러닝 레이트, 이 학습률을 가지고 옵티마이저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 스케줄러가 학습률을 항상 같은 학습률이 아니고 여기서 정의해준 학습률대로 옵티마이저가 동작하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옵티마이저를 적어주고 코사인 어닐링에서는 tmax라는 그 파라미터를 무조건 저장이 되는데 뭐죠? 이 한 루프라고 해야 되나? 이 한 주기, 한 주기가 몇인지, 한 주기가 몇일까요? 이 에포크가 몇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tmax는 self.epoch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리턴을 해야 되는데 리턴을 이제 옵티마이저만 아니고 스케줄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옵티마이저 이렇게 써주고 스케줄러도 씁니다. 스케줄러를 써줄 때 좀 더 정확히 써주려면 이렇게 스케줄러는 스케줄러고 인터벌이라는 값이 있어요. 인터벌은 뭐냐면 이게 배치 단위마다 업데이트 될 수도 있고 뭔가 에포크마다 업데이트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좀 더 명확히 해주려고 epoch로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리턴 옵티마이저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런 리스트 골의 형태를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쓴다던가 하는 거는 제가 여기선 자세히 말 안 하지만 이 라이트닝 모듈에 가보면 이미 어떤 식으로 써야 된다고 포맷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그런 걸 참고하던가 아니면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좀 외우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동작이 됐으니까 여러분 데이터 했을 때 그냥 이런 꼴로 좀 동작을 시키는 게 편할 겁니다. 네, 어쨌든 이제 옵티마이저와 스케줄러를 동시에 이렇게 리턴 시켜서 두 개가 같이 동작하게끔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네, 최종 코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딱히 이제 뭔가 수정할 건 없고요. 실행을 시킬게요. 자, 최종 모델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슨넷이 필요했죠? 그러면 전이 학습 때 다시 이 코드를 복사해 올게요. 복사해서 먼저 우리 스트럭처, 모델 스트럭처 분류기 이렇게 저희가 직접 쓴 모델 구조가 아니고 레슨넷이라는 걸 가져와서 구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델은 세션 애니스트인데 CLF는 방금 가져온 이 레슨넷을 사용할 거고 그리고 모델을 학습하겠습니다. 근데 모델을 학습하는데 데이터를 뭐를 써야 되냐면 어규멘테이션 된 트레인 로더를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또 복사해 올게요. 네, 이제 언더바를 빼고요. 이거는 이제 직접 사용할 거니까 트레인 로더의 배치 사이즈를 64로 다시 바꾸고 셔플은 true를 해줘야겠죠. 그럼 핏을 하는데 어규멘테이션 트레인 로더를 쓸 거고 테스트는 그냥 원래 쓰던 테스트 로더를 사용하면 되고요. 테스트 3 이폭스는 똑같이 10번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껏 이폭스를 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실행을 하고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뭔가 잘못 있는데 제가 스펠링을 아마 오타를 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폭스 이포크로 자, 이렇게 다 돌아가고 나면 또 모델 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모델 테스트를 해서 학습이 끝난 후에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학습이 끝나면 아래처럼 모델 코드를 구축하고 평가를 하면 끝이 나는데요. 체크포인트 불러올 때 테스트 3죠. 테스트 3에 체크포인트 모델을 불러오시고 분류기는 위에서 정의한 이 레슨넷을 사용을 할 거고 그런 다음에 모델을 테스트하는데 테스트 로저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러분 이거 결과 나중에 보시고 한번 실행해 보시고요. 아마 이 결과가 방금 1, 2번 했던 것보다 더 좋으냐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선 훈련 이포크도 10이면 상당히 짧거든요.
근데 만약에 에포크가 뭐 100번이나 1000번을 했을 때 결과는 또 다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모델을 또 레슨넷이 아니고 또 다른 모델을 가져왔을 때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스케줄러에 따라서 또 성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그 딥러닝을 실제로 짜면은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다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실제 데이터셋에 적용했을 때 여러 가지 좀 테스트를 하면서 좀 가장 좋은 모델로 구축해 가는 게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심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딥러닝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이미지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산업에서 좀 사용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전처리도 해보고 모델을 구축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